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이번 한 주를 최종 마감을 짓는 바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으로서 정말 오늘도 정신을 여전히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며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펼치자마자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곤 하지만 막상 증시는 하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어떻게 보면 폭락장으로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 보니 불안한 요소들이 쏙쏙 나타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어려운 주식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수를 늘려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다라면서 정말 열심히 차곡차곡 삼성전자 주가를 비롯해서 ETF 종목까지 열심히 한 주를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정말 소나무 아시죠? 삼전불패 가족분들, 이 소나무처럼 묵묵히 이 자리에서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인프라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정말 다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건강한 즐거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현황에 따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전패자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큰 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오늘 증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는 2380선으로 하락을 함에 따라 코스닥 지수 또한 좀 증시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2382에 따라 0.79%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는 차근차근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2년 9월 16일 누구의 매도세로 증시가 하락을 했냐면 여전히 외인과 기관이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기관은 오늘 4082억 원어치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외인 또한 463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우리 개미 투자자만 홀로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가 하락을 한 원인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적인 부분을 참고해야 하지만이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이겨내고 우리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 하락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 주, 그러니까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도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전일 미국 증시가 견고한 고용과 소비 지표 발표로 인해서 정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에 부담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8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CPI라고 불리는데요. 이 CPI 쇼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외 지역의 통화 약세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추가 조정과 고환율 부담에 대한 약세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도 0고점인 1399원으로 출발을 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일본 정부와 환율 쏠림에 대한 경계 구두 개입에 따라서 소폭 하락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의 현황과 업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계 증시 현황에 따라 다우 산업을 비롯해서 나스닥 종합과 그와 더불어 S&P 500 전체적으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좋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까지 정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상해 종합과 홍콩의 항세, 아시아 장세가 모두 다 하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은 1.12% 하락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 종합은 무려 2.3%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홍콩의 항생 또한 0.89%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더불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영국, 프랑스, 이와 더불어 독일 또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장의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오늘 증시는 우리나라 증시 현황에 따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그와 더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LG 화학은 하락을 했고요. 장 막판에 제가 바로 뒷장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삼성전자는 200원 소폭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늘 불안한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현대차, 자동차주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폭발적인 증시 현황에 따라 현대차는 20만원에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비롯해서 삼성 SDI, 네이버까지 하락세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56,200원에 0.36% 등하락의 편차를 보이며 참으로 답답한 증시의 흐름세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무려 5%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저배점들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한들 정말 큰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개미 투자자만 홀로 197만 주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으로 개미 투자자가 매수를 할 때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증시의 현황이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은행이나 종금, 연기금에서 매도를 함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보험에서만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증시는 여전히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결국 51,500원까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증시는 여전히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증시는 등하락의 편차에 따라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우선주 또한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어렵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여전히 선별배점들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개미 투자자만 홀로 219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에서는 매수를 했지만 그 외에 종금이나 보험, 연기금에서는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 이렇게 등하락의 편차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은 38만 5천 주를 팔아치움에 따라 증시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평상시와 달리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고요. 우리는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가기에 그냥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흘러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오늘 총 3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도착을 함에 따라 바로 암이죠. 정말 대형 업체인데요. 이 회사를 인수에 나서면서 빅딜이라는 정말 막대한 웬일의 수급에 따라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참으로 크나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장이 지금 이제 해외 출장길에 나서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의 출장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전세기를 이용해서 영국에 도착을 했고요. 이재용 부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6일부터 멕시코나 파나마 중남미 지역을 방문을 함에 따라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영국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만남에 따라 유치 협력에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해외 활동에 있어서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투자에 대한 경쟁력이 튼튼하게 이어짐에 따라 내년에는 하반기에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함에 따라 ETF 종목인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등 정말 어렵게 증시가 어렵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올 하반기 들어 메모리 재고 증가와 거래 가격 급락이 이어짐에 따라 결국 반도체 업계의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불호황 불황기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빅3는 신규 공장 설립에 대한 계획을 연이어 발표를 함에 따라 업황에 대한 조기 반등에 대한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 이러한 이제 PC와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이어질 수 있으며 신규 공장 가동 시기가 한데 몰림에 따라 초과 생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 하반기까지 이제 호황기를 맞을 수 있을지 이러한 시황을 내일 한 번 더 제가 우리 삼성볼페 가족분들에게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2050년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탄소 중립에 대한 달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글로벌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하죠. 요 이제 아리백 이니셔티브에 있는 가입을 함에 따라 사용 전력의 무려 100% 어떻게 보면 100%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래 전망치에 따라서 친환경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증시 현황에 따라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든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이 꾸준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선전표점들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라도 차곡차곡 주식수를 모아가며 수량을 챙겨 나아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